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마음의 방패 만들기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비난이나 오해, 혹은 직접적인 공격에 부딪히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상처받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심리적 방어 기제라는 개념과 외부 공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전략들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방패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심리적 방어 기제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심리적 방어 기제는 마치 우리 마음속의 무의식적인 경비원과 같습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혹은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나 감정이 밀려올 때, 이 경비원은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자아가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심리적인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죠. 이 방어 기제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방어 기제를 써야지 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어느새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 방어를 시작합니다. 둘째, 때로는 현실을 다소 왜곡하거나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잠시 격리시키기 위한 방법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나 불안을 관리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리적 방어 기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자아를 보호하고 정서적인 혼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동시에 내면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종류의 방어 기제들이 숨어 있을까요? 다양한 상황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 디나이얼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이나 위협적인 정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병을 부정하며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죠. 이는 마치 눈앞에 닥친 위험을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로부터 자신을 일시적으로 분리시키는 방어 기제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실 인식을 왜곡하여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감 리프레션입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 감정, 충동을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과의 약속 날짜를 깜빡 잊어버리거나 과거의 트라우마를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억압은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감정을 의식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현재의 불안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거나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자신의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기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 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 내 탓이야 라고 말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투사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투사는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이나 특성을 타인에게 더 씌움으로써 자신의 내면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합리화 레셔널리제이션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여 정당화하는 기제입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하지 않고 휴식이 필요해 라고 말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어려운 일을 실패한 뒤 애초에 내가 할 일이 아니었어 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성적인 설명을 통해 비합리적인 행동이나 감정을 수용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보호하고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퇴행 러그레션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전 발달 단계의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거나 떼쓰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는 현재의 어려움을 감당하기 버거울 때 과거의 편안하고 의존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승화 SUBLIMATION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이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전환하는 비교적 건강하고 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공격적인 충동을 운동이나 예술 활동으로 해소하는 것이 승화의 좋은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파괴적인 방향으로 표출하는 대신 격렬한 스포츠를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사회 정의를 위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승화는 개인의 잠재된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치 디스플레이스먼트입니다. 감정을 원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가족에게 푸는 행동이 대표적인 전치의 예시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대상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다른 대상에게 옮겨 분출하는 방식입니다. 여덟 번째는 반동 형성 리액션 포메이션입니다. 실제 감정과 반대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기제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그 사람에게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과잉 보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신의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이나 감정이 외부로 드러날까봐 두려워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주지와 INTELLECTUALIGATION입니다.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감정을 배제하고 지적인 분석을 통해 대처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오직 논리적으로만 상황을 분석하려는 태도가 주지화의 예시입니다. 이 방어 기제는 감정적인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대신 문제를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틀 안에 가둠으로써 정서적인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리디소시에이션은 고통스러운 경험과 관련된 감정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을 한 뒤 그 기억이나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외상으로부터 의식을 분리시켜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들은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발리언트 BAILLANT는 이러한 방어 기제들을 성숙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했습니다. 1단계는 병적 방어 기제 패설라지컬 디펜서지입니다. 이는 현실을 심하게 왜곡하는 방어 기제로 부정이나 전환 같은 기제가 이에 속합니다. 2단계의 방어 기제들은 현실 검증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미성숙 방어 기제임 언유 디펜서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투사, 퇴행, 신체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주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3단계는 신경증적 방어 기제 누라틱 디펜서즈로 억압, 반동 형성, 합리화, 전치 등이 있습니다. 2단계의 방어 기제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며 어느 정도 적응적인 기능을 하지만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신경증적인 증상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 머추 디펜서지입니다. 이는 적응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유머, 승화, 억제, 이타심 등이 포함됩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들은 현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외부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방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성숙한 방어 기제를 의식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하며 나아가 타인과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심리적 방어 기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외부 공격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공격은 종종 타인이 자신의 신념, 믿음, 가치관과 충돌하는 정보를 접할 때 자신의 정체성과 안전을 지키려는 방어 기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의 내면에는 사실 두려움과 불안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처한다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더욱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상대방의 공격을 개인적인 비난이 아닌 그들 자신의 심리적 방어 체계의 발동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반응을 줄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고통이나 불안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들의 공격은 여러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그들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격에 개인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상대방의 공격은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대신 불꽃이 스스로 사그라들도록 두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피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는 여러분이 상황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의 영향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비난이나 모욕 없이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이때 나 전달법 I-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를 화나게 했어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의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화가 났습니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과 그 행동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합당한 보상이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경험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명확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경계를 설정하고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죠. 넷째,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학대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경계를 넘어선 행동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대우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와 같이 단호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더 이상의 상호작용을 중단하고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타인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의 소음이나 비난이 아무리 거세도 여러분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확고히 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요가, 명상, 취미 활동 등 자신을 안정시키고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이는 외부 공격으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붙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공격적인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격적인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나 공감을 불러일으켜 여러분이 그들의 공격에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심리적인 거리두기 전략인 것입니다. 일곱째, 강력한 멘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사람에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냉정함을 유지하는 능력과 더불어 자신의 주장을 침착하게 펼칠 수 있는 언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의연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의 정신적인 강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덟째, 필요한 경우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격적이라는 것은 폭력적이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부당한 대우에 직면했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거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개선을 통한 자존감 강화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며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 때 외부의 비난이나 공격은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꾸준한 학습, 새로운 기술 습득, 신체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우리는 오늘 심리적 방어 기제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성숙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공격에 대처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얻어가야 할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이 어떤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지나치게 미성숙하거나 병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방어 기제들이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정신병리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머, 승화, 이타심과 같은 건강하고 성숙한 방어 기제를 의식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제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심리적 스트레스와 방어 기제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인지하고 그것이 어떤 방어 기제의 발동인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특히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호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의사소통과 단호한 경계 설정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어려움이나 외부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는 여러분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배운 심리적 방패 만들기 기술들을 잘 익히고 적용하여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평온하고 강인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